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꾸 무시할 생각이야? 내 와이프면 와이프답게 당장 병원에 와서 간병해. 내가 왜? 왜긴 왜야. 남편이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는데 간병도 안 할 생각이야? 사고 당했단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카톡도 잘만 하고 있구만. 뭐가 걱정이야? 그냥 손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몸은 많이 다쳤어. 난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뒤에서 내 차를 박는 바람에 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와 있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당장 날 간병하러 오란 말이야. 네가 누군데? 장난해. 자기 남편도 몰라?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거기 의사들 간호사들 많으니까 알아서 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출장 가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뭐가 나쁘단 거야? 돈 벌러 가다가 이 지경이 됐으면 와이프로서의 의무를 해야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넌 나한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불륜여행 간 주제에 간병해달란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불륜여행이라니. 여자랑 같이 가면 다 불륜여행이 되는 거야? 그 여자는 회사 동료고 우린 같이 거래처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내가 바보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줄 알았어? 못 믿겠으면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죽었어. 뭐, 죽었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리고 너도 곧 죽어. 뭔 소리야. 좀 다치긴 했지만 나 멀쩡하거든? 손도 팔도 다 움직여내고 머리도 말짱한데 죽긴 왜 죽는단 거야? 나 아직 죽고 싶지 않거든? 그 여자는 죽었어. 죽었으면 죽었지 어쩌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 슬프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인명재천인 걸 어떡해. 애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라 회사 동료라니까?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니까 자꾸 사람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기나 해. 난 안 가니까 귀찮게 하지 마. 왜 안 오겠단 거야? 사고가 난 남편을 방치하겠단 거야? 무슨 여자가 그래? 당신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설마 내가 여직원이랑 단둘이 출장 갔다고 질투하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같이 간 건데 그걸 일일이 심술내면 어떡해. 알겠어. 퇴원하면 같이 제주도라도 가자. 그럼 되지? 제주도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뭔 제주도야? 그럼 선물 사줘? 당신 갖고 싶어 했던 가방 있었잖아. 그 브랜드랑 상품명 보내주면 내가 사줄게. 그럼 되지. 선물 안 사준 지 2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명품백을 사주겠다고. 뭐 찔리는 거라도 있니? 못해줘도 탈, 잘해줘도 탈. 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하니? 여자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난 이혼하고 싶어. 바람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어주겠어. 부부의 기본은 신임이란 것도 몰라? 제발 의미 없는 질투 부리지 말고 빨리 와서 간병이나 해줘. 난 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간병받고 싶으면 어머니 불러. 엄마도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엄마한테 어떻게 간병해달라고 해? 어머니한테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한테도 어머니밖에 없잖아. 셋이 만나면 난 공기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아는 얘기 신나게 했잖아. 모자가 둘이서 병원에서 밤낮으로 끝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싫어해?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불만 품고 있었어? 그 정도의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불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다고 그래? 인생의 선배로서 며느리의 성장을 위해 조언 좀 해준 걸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생각한 거야?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한 요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하신 게 조언이야? 뭐래도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면서. 이런 걸 먹고 살아야 할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고 불만을 늘어놨는데 그게 며느리 성장을 위한 조언이란 말이야? 당신이 한 음식이 좀 맛이 없긴 하잖아.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만 하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안쓰러울 수도 있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매일 소시지랑 고기만 먹어야 돼. 영양을 생각해서 채소랑 생선을 곁들인 게 불평 들을 일이야? 어머니가 잘못 습관들인 아들 식습관을 내가 고쳐주면 감사해야 할 일 아니니? 그런 건 엄마도 알고 계셔. 엄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당신 외모야. 화장도 잘 안 하고 또 촌스러운 것들만 입고 다니고 얼굴 생김새랑 몸매도 엄마 취향이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셔. 그걸 나한테 고지고대로 다 전하니? 거짓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잖아. 암튼 엄마는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해주시는 최고의 엄마니까.
내 앞에서 우리 엄마 뒷담화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어머니한테 간병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남인 나보다는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여러모로 더 나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힘들어서 간병 못한다니까? 그럼 알아서 해. 난 간병하러 갈 생각 1도 없어. 잠시 후 너 아픈 내 아들한테 심한 말하고 상처 줬다며? 심한 말 한 적 없고 상처받은 사람은 접니다. 같이 사고당한 여자는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네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들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간병 안 하겠다고 했다며?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우리 아들이 한계라고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지. 이혼 말은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픈 남편한테 이혼 말을 꺼내서 정신적 충격을 더한 너한테 위자료 청구해야겠네.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어머니 아들은 불륜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여자랑 같이 있었으면 다 불륜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왜 내 아들 말을 안 믿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피래니? 바람피고도 나물인간이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제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잘생기고 자상해서 여자들이 파리처럼 자꾸 들러붙는 게 우리 아들 잘못이니? 네가 네 남편한테 파리 모기가 못 오게 관리 좀 하지 그랬니? 그 인간 목에 목줄을 하고 제가 끌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누구 목에 뭐래? 남편을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목에 목줄 달고 개처럼 너한테 끌려다니라고. 내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내 아들을 키웠는 줄 아니? 그냥 해본 소리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모성이 이악스럽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손수 간병해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왜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간병은 또 싫으세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네 남편 간병은 네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야. 딴 년이랑 바람 피러 가다가 사고 난 놈 간병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두 모자가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꾸 억지 부리면서 사람 열받게 해요? 바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사고 당시 몰던 차는 회사차가 아니라 고급차였고 옷도 양복이 아니라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거래처에 영업하러 간다는 사람이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가요?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갔겠지. 우리 아들은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능력 있는 영업남인데 영업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멋대로 개똥 같은 추리 분석을 하고 지랄이니? 외모도 직장도 평범한 네가 내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내 아들을 의심하기나 하고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말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점은 그 사람이 불륜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단 건데 다른 말은 왜 하세요? 너랑 우리 아들이 격이 다르니까 걔가 바람 좀 펴도 눈 감고 귀 닫고 살란 말 하고 있잖니. 네가 재미없고 매력이 없으니까 딴 여자랑 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서 문제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남 탓만 할까? 남 탓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네 친정 식구들이 그러니? 논점을 흐리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바람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배신이에요. 바람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네. 아니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소가죽처럼 질긴 거야. 화딱지 나니까 확 이혼해버리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혼은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 꺼냈습니다. 너랑 말하면 고혈압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CM이랑 골치 아픈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너 우리 회사에 내용 증명 보냈어? 방금 회사 상사가 내용 증명을 가져다 줬는데 얼굴이 똥빛이잖아. 퇴원해도 다시 회사에 나올 필요 없다는 말 남기고 나갔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내용 증명을 어머니 댁에 보냈는데 어머니가 열받는다고 내용 증명을 다 찢어버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보냈어. 당신 상사도 회사로 내용 증명 보내도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내가 실수한 거야? 당신 일부러 그딴 짓 벌인 거 맞지? 내 바람을 의심하고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그따위 잔머리 굴린 거 맞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부장놈이 나보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날 정말 거래처에 출장 간 거 맞는지 확인했을 뿐인데? 나한테 출장 간다는 거짓말하고 불륜 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입원했단 말 듣고 네 상사분 깜짝 놀라시던데? 그러니까 불륜여행 아니라니까? 며칠 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네가 그 여자랑 바람폈다는 증거 수집하고 있었어. 니들이 바람핀 증거는 산처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야? 바람필 배짱은 있고 그걸 인정할 용기는 없니?
당신 뭐야? 기분 나쁘게 왜 내 뒷조사를 하고 그래? 당신 스토커야? 부부 사이에도 스토커 짓 하면 고소당한다는 것도 몰라? 고소하고 싶으면 해. 서로 맞고소하고 재판까지 가보지 뭐. 아, 그래, 바람 맞아? 근데 바람은 그냥 개인 사생활일 뿐인데 왜 회사에서 잘려야 한단 말이야? 넌 꼭 잘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널 회사에서 내쫓아야 하거든.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영업맨인데. 그런 내가 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냐고. 널 자르고자 하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어? 무슨 뜻이야? 네 내연녀가 유부녀란 건 알고 있지? 남편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고 했어. 날 만나고 처음 여자로 태어난 기쁨을 맛봤다고 한 여자를 사랑해준 게 잘못이야. 그 여자가 나한테 홀딱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게 내 책임이냐고. 지 와이프도 하나 잡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멍청한 남편 놈 탓 아니야? 바람핀 놈의 사고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듣고 싶지 않고. 네가 건드린 그년의 남편이 누군지 알기나 하니?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먼저 내가 좋다고 날 유혹한 건 그 여자야. 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엄밀히 말해서는 피해자야. 그딴 핑계는 듣고 싶지 않다니까? 내 말의 포인트는 그년 남편한테 있다는 걸 모르겠어? 대체 어떤 놈이길래 자꾸 그 놈을 들먹이는 거야? 내가 아는 놈이야? 니네 회사 최대 거래처 전무님.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 여자가 전무님 와이프라고. 역시 몰랐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여자는 한 번도 자기 남편이 전무란 말 한 적 없는데. 시어머니랑 시집 안 간 시누이랑 사는 게 늘 갑갑했겠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만 키우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치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그 남편분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랑 바람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고 있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네 내연녀 남편이 전무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전무님을 어떻게 아냐고. 내 원래 직업이 간호사란 거 잊었어? 결혼 후에 당신이 너무 반대해서 병원을 그만두긴 했지만 용돈도 벌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알바식으로 전무님네 집에서 전무님 어머니를 돌봐드렸어. 나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여자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같이 살긴 했지만 집에는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다 할 시집살이는 당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바람이라니. 전무님 마음이 어떻겠어? 심지어 시댁에 합가하는 조건으로 처가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도 입금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돈까지 받아 챙기면서 바람피는 년이 제정신이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제정신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 있어? 죽다니 누가? 그 여자 죽었다며? 아 미안 내가 말을 좀 오해하게 했네.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었어. 내연녀가 그렇게 쉽게 죽어줘서 되겠어? 나한테 위자료는 내고 죽어야 할 것 아니야.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하니까 재밌어?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닐 거라는 뜻이야. 전무님이랑 나한테 위자료 주고 애도 뺏기고 가난한 친정을 돌보고 살려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더구나 친정 남동생이 전무님한테 빌린 돈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려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던 나랑 상관없어. 우린 헤어지면 그만인 내연관계니까. 그렇게 좋아 죽더니 쓸모없는 짐덩이로 보이니까 버리겠단 말이야? 뭘 또 좋아 죽어? 그냥 심심풀이로 몇 번 만났을 뿐이거든. 니들이 좋아 죽는 역겨운 사진들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오리발이야?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이혼해야지만 요행을 바라는 거야? 난 연봉 9천만 원을 임박하는 영업맨이란 사실 잊었어? 나랑 이혼하면 다신 나 같은 남자 못 찾아 당신? 널 자르지 않으면 니네 회사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대 전무님이. 네가 지금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다시 어디에 취업하던 그 전무님이 책임지고 널 다시 끌어내리겠다고 일을 가셨어. 그 업계에서는 발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지? 그래서 너도 곧 죽는다고 했어. 목숨이 붙어 있어도 두 번 다시 예전이 그 영광은 찾지 못할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사회에서 말살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너 이제 어쩌니? 당신 그 집에서 일한다며. 그럼 전무님이랑도 잘할 거 아니야. 날 위해 한 번만 그분한테 날 용서해주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린 부부잖아. 너랑 이혼하고 남남이 되겠다고 한 말 못 들었어? 왠지 이상하다고 했어.
전무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네 목걸이랑 디자인이 똑같은 걸 목에 걸고 있더라니까?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네 생일에 특별 주문 제작해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와이프인 나한테는 장난감 목걸이도 하나 안 사주더니 내 연녀랑은 반짝반짝 빛나는 18금 목걸이를 세트로 맞추니까 좋았니? 난 증거 남기기 싫어서 목걸이 따위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커플로 맞추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제발 질투 부리지 마. 네 눈엔 내가 질투 부리는 거로 보이니?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갑갑한 인간이랑 더 말해봤자 속이에 경익기밖에 더 되겠어? 뭐야, 마무리 지으려고. 날 버리려고 마음먹은 거야.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여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어. 넌 최악이니까 주둥이 다물어. 왜 내가 최악이야? 최악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가 최악이지. 병원에서 그 여자 봤어. 그 여자는 아직까지 널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 네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준다고 했다고. 네 청혼을 기다리고 있던데 어떡할 거야? 불륜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널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넌 그 여자가 죽었단 말을 듣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모습 보였지. 역겨운 인간이 독하기까지 하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장난으로 만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면 나 아마 기절했을 거야. 주둥이에 침이라도 바르고 뻥쳐. 이혼은 확정된 일이니까 위자료나 입금할 생각이나 하고. 재수 없이 내 죽음을 가장하는 짓거리 하지 마. 알잖아, 그 고급차는 회사 차가 아니라 빌린 차란 거. 망가진 차를 보상해 주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곧 직장도 잘리게 된 내가 무슨 돈으로 위자료까지 주란 말이야.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아니 너밖에 모르는 네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겠네. 엄마도 돈 없어. 지금까지 내가 주는 생활비로 살았는데 그런 엄마한테 뭘 기대하란 거야. 나 몰래 생활비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봐. 퇴원하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거야. 정말 날 버릴 거야?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이대로 끝인 거야? 전 남편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접한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는 저와 내연녀 남편한테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상당한 빚을 냈고 그 둘은 그대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거니와 내연관계의 금전적인 트러블은 치명적인 요소겠지요. 이혼 후 전 남편은 전무님의 호언장담대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영업일은 포기하고 알바를 하면서 노모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들었습니다. 게을러 터진 년이 몇인데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당장 일어나서 내 머리 감아주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럼 내 머리는 누가 감아주니? 난 아침에 무조건 머리 감는 여자란 거 몰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숱이 많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니? 바로 어릴 때부터 아침에 머리를 감고 시원하게 두피 마사지를 받아왔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자는 첫째도 머리, 둘째도 머리, 셋째도 머리라고. 시원하게 머리 감고 두피 마사지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어? 알지? 우리 친정집은 부자였고 난 우리 친정의 유일한 공주였단 거. 위로 오빠만 넷이 있어서 불면 날아갈까 내려놓으면 꺼질까 귀하디귀하게 키운 딸이 나야. 그 말씀을 100번도 더 들어서 귀에 딱지가 다 앉았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년이 CM이 머리도 안 감겨주고 날이 훤한데 처자 빠져서 잠이나 자고 있니?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무거우면 살을 빼이 돼지 같은 년아. 저 결혼하고 15kg나 빠져서 40kg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살을 더 빼요. 여기서 더 빼면 저 죽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네가 만든 김치찌개가 너무 뜨거워서 내 혀에 화상을 입혔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내가 말했지. 모든 국이나 찌개류는 무조건 75도로 맞추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엊그제 네가 끓인 김치찌개가 75도였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배고프다고 성화를 부리셔서. 온도 재는 걸 깜박하고 그냥 식탁에 대령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먹어왔기에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거지 집구석에서 나고 자란 너랑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내가 같니?
난 혀가 예민해서 찌개 온도 1도 차이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파리 목숨도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끄러워 내 말에 토 달지 마.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전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못난 며느리라 속상해서 그럽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도망가고 싶어서 쇼하는 거야? 아닙니다. 전 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주둥이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에 미친년. 이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어. 다른 인간들은 다 가짜야.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거든. 그 사람과 어머니의 사랑이 진심이란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딴 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랑 우리 아들은 순수하게 엄마 아들로 서로를 깊게 사랑하는 사이야. 네네, 물론이죠. 결혼 전에는 세상에서 절 제일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사람이 결혼하고 합가하자마자 전 무시하고 어머니를 여왕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투나니? 아닙니다. 제 주제에 질투가 웬 말입니까? 그냥 좀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신세한탄 해본 겁니다. 종년 주제에 감히 마님한테 신세한탄을 한다고. 죄송합니다. 전 아무리 노력해도 우아한 어머니 발끝에도 못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부러워서 실없는 소리를 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 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가정부가 필요하니까 여자 하나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 말은 금시초문인데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겨우 너 같은 거한테 거짓말할 필요 있니? 난 마님이고 넌 가정부인데? 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가정부가 필요했으면 가정부를 구하실 것이지 왜 절 끌어들이셨어요. 돈이라면 넘치도록 많으신 분이잖아요. 돈이야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정도로 차고 넘치지. 난 부잣집 딸이고 또 부잣집에 시집 온 마님이니까. 근데 쓸데없는 돈은 절대 안 쓰는 게 내 원칙이야. 우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재산을 모았고 나도 그 전통을 이어갈 거거든. 며느리를 들이면 공짜 노동력을 평생 착취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 줘가면서 가정부를 들이니? 너 같은 서민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이야. 그럼 전 이 집에서 평생 무료 가정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알았으면 빨랑빨랑 움직여. 내 방 청소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하고 내 옷 다 손빨래하고 내 머리 감겨주고 두피랑 온몸 마사지 시원하게 해. 우리 엄마가 어릴 때 해주던 것처럼 시원하고 부드럽게 알겠니? 오늘은 정말 움직일 힘이 없어서 죄송해요. 점디 젊은 게 움직일 수 없다고 누굴 등신으로 안아. 꾀병 부리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방에서 나오지 못해? 저 우울증 진단 받았습니다. 뭐야, 우울증?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은 우울증이야.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야? 우아한 시어머니의 잘생긴 남편이랑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불행해? 우리 집에 정신병 환자가 있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2번 다시 병원에 가지 마. 쓸데없이 의료비 낭비하지 말고 정신력을 강하게 해. 정신력이 붕괴됐는데 어떻게 강하게 해요?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음물에서 반신욕하는 거야. 너 지금 당장 나와서 얼음물 반신욕해. 그럼 우울하다는 소리가 쏙 들어갈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절 좀 해방시켜주면 안 될까요? 널 해방시켜주면 누가 날 위해 종년 노릇해주니? 사실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바람핀단 말이야?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본인도 여자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 남자는 원래 바람피는 동물이야. 평생 못생긴 너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 온 의미가 없잖니? 그쵸, 그 사람한테 전 많이 기우는 상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젠 그만 그 사람을 놔주려고요. 저같이 무능하고 나약한 여자랑 살기엔 그 사람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쩌다 맞는 소리도 할 줄 아네. 더구나 그 여자는 임신까지 했다고 해요. 그 사람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죄 없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애도 못 가진 네가 물러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쵸,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도 되죠? 그렇게 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먹다 남은 음식을 주시고 30년 전에 산 어머니 옷이랑 신발 가방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을 아는 건 칭찬받을 일이야. 내가 안 입는 거 몇 개 싸줄까? 들고 갈 힘이 없어서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새며느리가 오면 다시 입히셔야죠. 하긴 그렇지? 그럼 저희 이혼 동의하신 거죠? 내일 당장 법원에 가라고 우리 아들한테 문자 넣어둘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만수무강을 기도하면서 살아. 깔끔하게 이혼하기까지 거의 넉 달 걸렸지만 마지막은 생각보다 쉬워서 다행입니다. 남편한테 새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렇게 전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애미가 먹던 밥을 먹고, 시애미가 30년 전에 입던 옷이랑 신던 신발을 신어야 하고, 며느리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면 안 되고 엉덩이 붙일 새 없이 하루 종일 집안일해야 하고, 며느리는 아침에 시애미 머리 감겨주고 두피 마사지 해주고, 저녁에는 시애미 목욕시켜주고 온몸을 마사지해줘야 하는 것. 이것이 시애미가 정한 며느리 3계명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편이었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지엄마 편을 들었고, 결혼 전에 딸이 생겨서 좋다고 선물도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던 시모는 결혼하자마자 마귀 같은 본성을 드러내고 신명나게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가면에 속아서 결혼하고 합가를 한 제가 제일 바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그대로 평생 그들의 종년으로 살 순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 나한테는 복수해주고 싶은 년이 하나 있지. 그년을 끌어들여서 내 자리를 물려줘야겠어. 결심이 선 전 당장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잡고 싶은 물고기녀는 제가 던진 미끼를 덜컥 물었던 것입니다. 너 이혼하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며? 고맙다. 너가 순순히 물러나준 덕에. 난 부잣집 아들인 네 전 남편이랑 혼인신고하고 부잣집 사모님이 됐잖니. 고맙긴, 우린 친구잖니? 친구, 미친년. 나한테 남편을 뺏기고도 친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니? 내가 지 남편을 노리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전화해서 지 남편 자랑하고 시댁 자랑하고 자랑 끝에 쉬쓴다고 결국 나한테 남편을 뺏기고 부잣집에서 쫓겨난 멍청한 년. 그 사람한테 여자가 있다는 건 눈치챘어. 다만 그 여자가 너일 줄은 몰랐어. 네 전 남친을 하나하나 뺏을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잖니 너. 세상에 너보다 더 둔감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을걸? 그렇게 둔감한 내가 찾은 남친은 왜 뺏었니? 편하니까. 뭐 편해. 응, 넌 나한테 가게 같은 존재야. 너가 엄선해서 물건을 들여놓으면 난 거기서 좋아 보이는 걸 가지면 되는 그런 가게.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돈을 안 들이고 좋은 물건을 골라서 가질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어. 그런 년을 도둑년이라고 하는 거야. 부잣집 아들을 나한테 뺏긴 게 분하구나?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언젠가는 너도 느낄 날이 오겠지. 아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돈도 많은데 사람마저 다정하고 친절하면 금상첨화고. 누가 다정하고 친절하니? 네 전 남편이랑 전시모 말하고 있잖아. 네 전 남편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준다고 했고, 네 전시모는 임신부인 나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 용돈도 줬어. 집안도 인품도 완벽한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 어떤 심정이었니? 눈물이 마구 솟구쳤니? 눈물이 나긴 했지. 너무 좋아서. 지랄하고 있네. 지랄도 좋고 연병도 좋으니까 나 대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속으로는 날 도둑고양 인연이라고 욕할 거면서 쇼하고 자빠졌네. 아니, 난 진심으로 네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랑 사이좋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식사하고, 포근한 이불 덮고 행복하게 푹 자고 다음날엔 백화점에 가서 맘껏 쇼핑하고. 넌 꼭 그런 삶을 누리길 바란다. 아, 그리고 성대한 결혼식도 하고 해외에 신혼여행도 가고 명품백도 많이 사길 미리 축하한다. 그게 결혼식은 생략하겠대.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첫 결혼을 성대하게 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이혼하고 또다시 결혼식 하면 창피하다고. 결혼식 신혼여행 다 생략하고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래. 지들은 두 번째지만 난 첫 결혼인데 완전 최악이지 않아? 어떻게 된 인간들이 지들밖에 몰라. 결혼식 그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건 날 보면 모르겠어?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했어도 반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쫓겨나는 신세잖니. 하긴 그렇지? 결혼식 같은 허례허식은 버리고 그 사람 와이프가 돼서 실세를 누리고 사는 게 제일 실속 있겠지?
나중에 아기 낳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외여행 가도 되고. 돈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많잖니. 너 날 미워하는 거 아니었어? 처음엔 날 놀린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진심으로 날 축하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린 친구잖니? 난 실패한 결혼이지만 넌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그래, 문득 너랑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역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 전에는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뺏고 다 회방 놓고 싶었는데 이젠 네 행복도 축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한테 결코 그런 여유는 오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신혼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날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란 뜻이야. 괜히 놀랐잖아. 그 사람 못 믿니? 못 믿는데 혼인신고했겠니? 나 앞으로 너한테 자주 연락해도 되지? 물론이지. 시댁 얘기 많이 들려주라. 일주일 후 이게 대체 뭐야? 여긴 분명 지옥이야. 난 지옥에 떨어진 게 분명해. 벌써 지옥 소리가 입에서 절로 나오니? 그 할망구 대체 뭐냐고. 아침에는 더러운 머리 감겨달라고 하고 저녁에는 목욕시켜달라고 지랄하는데 내가 왜 그 노친네를 씻겨줘야 하냐고. 주둥이만 열면 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종년을 서너 거느리고 살았다고 연병하는데 내가 지 종년이니? 왜 날 지 몸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개수작 부리냐고. 결혼 전에는 있는 우화 없는 우화 다 떨더니 결혼하자마자 날 노예로 보는데 미친 거 아니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늙은 여우가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저 할망구 원래 저랬니? 그 할망구는 마음도 얼굴도 두피도 더러운 최악의 마녀란다. 너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 시어머니도 좋고 남편도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야 네가 내 남편을 뺏으러 올 거 아니야? 너 일부러 날 여기에 끌어들였니? 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잘 산다고 어필했을 뿐인데 네 스스로 뛰어들었잖아. 네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가 속았지.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만들었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 네가 나한테서 뺏어간 남자만 이번이 네 번째야. 세 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앞두고 있었는데 네가 뺏어가는 바람에 난 파혼당하고 충격받아서 1년 가까이 사람도 못 만났어. 위자료 줬잖아. 그럼 됐지 뭘 그렇게 따지긴 따져. 위자료를 받는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네가 고른 남자들이 다 나한테 넘어오는 것도 내 탓이니? 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추파 던지고 끼부리지 않았다면 너한테 안 갔잖아. 바람핀 놈들도 잘한 건 없지만 난 네가 제일 용서가 안 됐어. 용서가 안 된다고 친구를 이런 집구석에 밀어넣니? 최악이야, 진짜.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다면 나 절대 이 결혼 안 했어. 너 돈 좋아하잖아. 부잣집에 시집가서 소원 성취했음 잘 된 거 아니야? 그것들이 먹다 남은 잔반을 부엌해서 혼자 먹어야 하는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흔한 다이소 쇼핑도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난 절대 여기서 못 살아. 괜찮아, 살다 보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 난 거기서 넉 달을 버텼잖니. 넌 너고 난 나야. 더구나 난 임신부인데 이딴 곳에서 어떻게 사니? 그 집구석은 헌법에 정해진 인권은 적용 안 하는 집이야.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우면 얼음물을 끼얹고 10분이라도 낮잠 자면 빗자루를 들고 사정없이 등을 때리는 집이지. 그러니까 이런 집구석에서 넌 왜 넉 달을 버텼냐고. 너가 날 구하러 와줄지 알고 맘 놓고 기다렸지. 뭐라고? 내가 부잣집에 시집왔다는 걸 알면 무조건 뺏으러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왜냐면 내 걸 뺏는 건 네 습성이자 습관이니까. 우린 친구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지조차고 날 이런 개떡 같은 집구석에 끌어들일 수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공짜 가정부를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이혼하고 싶으면 대체품을 먼저 데리고 온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대체품 안 데리고 올 거면 위자료 1억 원 줘야 이혼해준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니? 난 그냥 눈이 빠지게 너가 날 구해주러 오기만을 고대했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안 하고 날 구하러 와준 너한테 얼마나 감사하던지.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알고. 나 너무 좋아서 온밤 잠도 못 잤잖아. 나쁜 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탈출 방법이나 알려줘. 넌 이 집구석에서 넉 달을 넘게 살았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말했잖아. 탈출 방법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새 종년을 찾아서 인수인계 시키던가 아님 위자료 1억 원 내고 자유를 찾던가. 근데 넌 임신했으니까 그 두 방법이 통할지는 장담 못해. 그 할망구가 지 손주를 임신한 널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아, 진짜 최악이야.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니까 너가 책임져. 네 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아 내가. 지옥 같은 그 집 구석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거든. 철창 없는 감옥에서 살다가 햇빛 찬란한 세상에 나오니까 모든 게 너무 소중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쇼핑하고. 그동안 못 누린 모든 것을 누리려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쇼핑하고 싶어. 이놈의 집구석에서는 그 무엇 하나도 누릴 수 없는데. 이제 난 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할망구가 30년 전에 입던 옷이랑 신던 신발 얻어서 입고 신어. 할망구한테 진심을 다해 자라면 가끔은 10년 전의 옷도 한 벌씩 얻어 입을 수 있어. 더러운 할망구 옷을 어떻게 입으란 말이야? 아, 진짜 모든 게 최악이야. 그 남자랑 이혼하지 말고 그 할망구를 공주처럼 모시고 살아. 남이 남자를 꼬시고 버리는 걸 반복한 너한테 내린 벌이니까 달갑게 받아. 이제 동창회는 그림 속의 떡이니까. 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동창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애들한테 전할게. 내 비밀 절대 발설하지 마, 알겠어? 왜 대답이 없어? 절대 내 말 하지 마. 동창회에 가서 내 연녀 친구년의 비밀을 폭로했냐고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물론 그녀의 말로를 다 떠벌리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새치어로 구업을 짓는 꼴이 되니까 그게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문내지 않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동창들한테 들은 소문에 의하면 내 연녀는 아직도 이혼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시집가서 상류층 사모님들이랑 교류한다고. 동창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핑계를 댔단 말을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두고 볼 생각입니다. 언니 죽었대. 네? 언니가 왜 죽어요? 교통사고로 젊은 나이에 길에서 비명 행사했대. 언니, 오늘 지방으로 출장 간다고 들었는데 설마 이동 중에 사고가 났단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 방금 언니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받고 나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 수 없잖아. 너무 큰 충격에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부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어떡해요? 난 딴 건 몰라도 정신력 하나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 쇼크 받아서 헛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웃음이 나는 거니까. 멀쩡한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지 마. 언니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좋아요?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언니랑 난 이미 식을 대로 식은 사이거든.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식었다고요? 독신인 처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결혼하고 2년이나 되면 사랑은 다 식어버리고 남은 건 부부라는 껍데기밖에 없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혼했으면 됐잖아요. 그게 처제도 알다시피 언니가 능력이 좋잖아.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을 쉽게 포기할 정도로 내가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 어차피 여자는 몰래 만나면 되는데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 있어? 형부한테 여자 있어요? 나 정도의 외모라면 가만히 있어도 자꾸 여자가 감겨온단 말이야. 설마 나처럼 매력 터지는 남자가 평생 언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 줄 알았어? 처음엔 그냥 재미로 만났는데 요즘 들어 슬슬 새 여자가 더 마음에 들고 그 여자도 자꾸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해서 고민이 깊었는데 타이밍 좋게도 언니가 알아서 죽어주니까 그야말로 대운이 터진 거지. 위자료도 안 줘도 되는데 보험금까지 탈 수 있게 돼서 완전 일석이조잖아. 미친놈. 장례식 같은 귀찮은 건 안 해도 되지? 시체를 옮기는 즉시 그냥 태워버려. 어차피 죽고 없는데 그딴 허례허식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죽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의미 없는 짓은 하지 말자. 너가 이런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형부인 척 쇼한다고 갑갑했는데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시원하게 공개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화장하고 남은 가루는 처제가 알아서 해. 산에다 뿌리던 강에다 뿌리던 아님 납골당에 두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묻지도 말고 보고하지도 마. 난 이제 네 언니가 남긴 보험금으로 새 여자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네 언니 물건도 하루빨리 다 정리해. 죽은 사람 유품이 내 집에 남아있는 거 찜찜하고 불결하잖아. 내일 내에 다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 불러서 다 내다 버릴 거야. 오늘 저녁 언니 물건 정리하러 갈 거니까.
우리 언니 물건에 손도 대지 마. 잠시 후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하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받겠어. 언니가 죽었단 게 믿어지지 않아. 그 누구보다 강한 언니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리가 없잖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한테 언니는 유일한 핏줄인데. 어떻게 날 혼자 두고 인사도 없이 그렇게 촉망이 떠날 수 있어?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보고 싶다고 해놓고 그렇게 떠나는 게 어딨어. 할 말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어떡해. 벌써부터 이렇게 언니가 보고 싶은데 언니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죽어? 정말 언니야? 언니 살아있었어? 나 멀쩡한데? 왜 내가 죽은 사람이 돼 있니? 형부한테서 연락이 왔었어. 언니가 출장 가던 길에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다고. 교통사고를 당한 건 맞지만 팔만 살짝 다쳤을 뿐 큰 문제 없는데? 회사 사람이 네 형부한테 뭘 잘못 전달했나 보다. 지금 당장 네 형부한테 연락할 게 살아있다고. 그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언니가 죽었다고 좋아서 춤을 춘 인간이야. 언니 보험금으로 내연녀랑 같이 살 거라고 나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그냥 태워버리고. 유골도 내 맘대로 처분하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요즘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바람을 의심하긴 했는데 정말 바람을 피고 있었단 말이야? 절대 용서 못해. 그 인간이 나한테 보낸 카톡 내용 전송해줄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을 거야. 알겠어. 일단은 내가 죽은 거로 하고 있어. 뭘 하려고? 그 인간은 겁이 많아서 전설의 고향만 보면 혼자 샤워도 못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는 인간이야.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장이 떨어지게 만들어주지 않음 속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혼내줘야겠어. 일단 오늘은 병원에 입원해서 관찰해야 하니까 내일 집으로 갈게. 너도 시간 낼 수 있다면 나랑 동행해줄래? 알겠어. 연차 낼게. 다음 날 언니 시체는 이미 처분했어? 사망 증명은 언제 받을 수 있대? 빨리 보험금 타야 하니까 빨랑빨랑 좀 해줄래? 형부 지금 어디예요? 집인데 왜? 언니 귀신이 무섭지도 않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서우니까 그만해. 가족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언니 기도 세고 이 세상에 미련도 많아서 그리 쉽게 저승에 가지 못할걸요? 어쩌녁 제 꿈에 나타나서 절대 이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울부짖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저도 걱정되고 사랑하는 형부도 마음에 걸린다고 쭉 우리 곁에서 맴돌면서 살겠다고 하던데요? 미친 거 아니야? 귀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인데 음인 귀신이 사람 곁에서 맴돌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지는 생각 안 해? 내가 귀신에 빙의돼서 인간도 귀신도 아닌 상태로 살길 바라는 거야, 뭐야? 그것보다 형부한테 다른 여자가 있단 걸 알면 우리 언니 귀신이 어떨 것 같아요? 언니 생전에도 형부한테 기가 밀리지 않았는데 이젠 귀신이 돼서 초인간적인 능력까지 가졌으니까 오죽하겠냐고요. 형부 괜찮겠어요? 소름 끼치니까 그만하지 못해? 난 귀신에 약한 사람이야. 지금 언니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거실 창문에 언니가 보이지 않나요? 언니가 어제 제 꿈에서 언니네 집 거실 창문가에서 형부를 볼 테니까 전해달라고 했는데 뭐야? 저게 뭐야? 정말 거실 창문에 언니 귀신이 있잖아. 잘 됐네요. 그렇게나마 언니를 볼 수 있어서. 난 안 보고 싶으니까 당장 가라고 해.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런 텔레파시가 통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귀신이 사라지는 거야? 미친 저 귀신이 칼을 입에 물고 날 보고 웃고 있어. 흰옷 입고 머리 길게 내리뜨리고 영락 없는 귀신이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럼 사라져줄지도 모르잖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친놈이야. 바람 펴서 미안하고 장례식도 안 치러주겠다고 해서 미안해.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줄래? 바닥에 머리 박고 절이라도 하면 용서해줄래? 알겠어. 내가 절할게. 그러니까 제발 사라져줘. 어? 정말 사라졌어. 내가 정신없이 절하는 동안 언니 귀신이 정말 사라졌어. 사라졌다는 건 날 용서했다는 뜻이겠지? 아, 정말 다행이야. 10년 감수했네. 그랬니? 머리 쳐박고 절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겨우 참았잖아. 뭐야, 누구야? 나야. 나라면 혹시 당신? 요즘 귀신은 핸드폰도 할 줄 알아? 귀신은 누가 귀신이란 거야? 누가 그래? 내가 죽었다고? 그럼 당신 살아있단 말이야? 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야? 회사 사람이 엄청 미안해하고 슬픈 목소리로 사고가 났다고 하길래 죽은 줄 알았지. 아,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살아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미친놈? 근데 아까 그 모습은 뭐야? 분명 긴 머리 귀신처럼 풀어헤치고 입에 칼 물고 있었잖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쇼해봤는데 어땠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정말 유령인 줄 알고 오줌까지 지를 뻔했잖아. 그럼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집 나와서 내 동생 차에 탔어. 살아있으면 나랑 상봉해야지 처제 차에는 왜 탔어? 상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어떤 인간이지 다 알았는데 뭔 상봉을 하잔 거야? 처제한테 다 들었어? 그거 다 오해야. 당신 잃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랬어. 알잖아,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는 거. 지랄을 해라.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우린 생과 사를 넘은 사람들이잖아. 당신이 죽었단 말 듣고 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눈물만 났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정말 세상 모든 신한테 감사한 마음이야. 내 연녀 예쁘장하더라? 그런 여자가 타입이었니? 뭐? 내 연녀? 아까 낮에 집에 들어갔더니 네 내연녀가 욕실에서 대낮부터 샤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일도 안 하는 백조니? 욕실 문 벌컥 열고 내가 상우는 와이프 귀신인데 남의 집에서 뭐하니 했더니 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욕실에 주저앉아 벌벌 떨더라? 저승에 같이 데려가기 전에 빨리 꺼지라고 했더니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죽어라고 밖으로 뛰쳐나가던데 똑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 여린 여자한테 그런 짓을 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오후 내내 연락이 안 된 거였어? 그러다가 그 여자 돌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자는 그냥 장난이었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그런 뻔한 변명 말고 좀 신선한 핑계 없나? 그딴 흔한 거짓말로 날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랑 달리 동시에 여러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게 남자라는 동물이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당신을 좀 더, 아니 많이 더 사랑해. 내 말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진실이야.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건 잘 알아. 안 들키면 상관없지만 들키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 맞으니까. 그 여자는 깨끗이 정리할게. 그럼 용서해 줄 거지? 내 보험금으로 그년이랑 같이 살 생각한 주제에 용서하라고? 보험금을 욕심내는 건 인지상정이잖아. 당신도 내가 죽었다고 해봐. 보험금 야무지게 타먹을 거잖아. 적어도 난 바람은 안 피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해서 유고를 버릴 생각은 안 해. 그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란 거잖아. 남자는 뇌가 생겨먹길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내 탓 아니야. 미꾸라지처럼 지가 저지른 죄로부터 빠져나가겠다고 발악을 해라. 그런다고 네 놈을 놔줄 생각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하잔 대로 해. 뭘 할 생각인데? 설마 이혼하자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난 절대 이혼은 싫어.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네가 원한 게 그거 아니니? 그 여자는 백수인데 어떻게 그 여자랑 살아? 당신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같이 살 수 있지만 보험금도 없는 판에 거지 같은 여자를 어떻게 먹여 살려?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들러붙겠단 말이야? 돈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잖아. 당신은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난 28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란 거야? 28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나 혼자면 되는데 애가 딸렸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잖아. 너한테 애가 있니? 그 여자랑 애도 싸질렀어? 그 여자는 아니고 대학 다닐 때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헤어진 다음에 알게 됐어.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다는 거. 상의도 없이 낳은 주제에 키우기 힘드니까 양육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고 합의서에 사인했단 말이야. 이제 10살이니까 아직 10년은 더 내야 하는데 당신 협조가 없음. 어려워. 그래서 매일 돈이 부족하다고 생활비도 안 내놓은 거야? 부모님 생활비랑 병원비로 빠듯하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는데? 교활한 놈이 그동안 지 돈은 혼외자랑 내 연녀한테 다 쓰고 내 돈으로 공짜로 먹고 자고 한 거였어? 위자료로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도 용서해주지 않겠단 말이야? 솔직하게 다 말한다고 다 용서받는다면 세상에 경찰도 필요 없겠지. 애가 있으면서 속이고 결혼한 것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거니까. 사기치고 살아온 것에 대한 대가 똑바로 치러. 이혼할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 갑자기 날 내쫓으면 나들 어딜 가란 거야? 네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던가 불륜녀한테 가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아이 엄마는 이미 재혼했고 내 연녀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백수인데 내가 갈 곳이 어딨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제부터 당신의 손이 되고 발이 돼서 당신만 위해 살 거니까 제발 기회를 주라. 기회만 주면 반드시 당신 마음을 다시 돌릴게.
아니, 이러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잘생긴 내 얼굴을 보면 분명 모든 화가 다 풀리고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껍데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단 걸 이번에 똑바로 알았어. 사람은 내면이 꽉 차고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겉만 번지르르 한 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아니, 난 개살구가 아니야. 난 당신이 사랑해서 결혼한 당신 남편이잖아. 제발 좀 초심을 생각해봐.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나랑 부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만 기억하고 그 뒤에 한 말은 잊었니? 단 한 번만이라도 바람피면 바로 이혼이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그때 이혼 서류에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인까지 했는데 잊었단 말은 못하지? 그걸 여직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난 철저한 여자니까. 난 절대 이혼 안 해. 괜찮아.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있어. 소송할 거니까 어디 한번 피 터지게 싸워보지 뭐. 제가 소송을 걸자 남편 놈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단 걸 알고 법원에 가졌습니다. 돈은 각자 관리해왔기에 재산 분할은 존재하지 않았고 남편한테 6천만 원 불륜녀한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2년의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쓰레기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답이라는 걸 잘 아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제 일을 하다 보면 인연은 다시 또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설사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한테는 동생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전혀 외롭지 않은 인생이기에 늘 감사의 마음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몰라. 모른다니? 자기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몰라? 알아도 너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 몇 시에 오는지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서 밥할 거 아니야. 네가 한 밥도 먹기 싫고 네가 있는 집에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나만 보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만 하는 네가 숨이 막혀. 내가 네 아들이야? 왜 자꾸 날 간섭하려고 해?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래? 입만 열면 돈 아껴 쓰란 말뿐이잖아. 내가 번 거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간섭이냐고. 돈 벌어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거면 뭐하러 벌어. 잔뜩 모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잖아. 한 달에 용돈 50만 원이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써야 돼? 점심식 때도 회사에서 내주는데 5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건 네 기준인데 왜 자꾸 네 기준에 날 맞추려고 하냐고. 난 아무리 못해도 내 월급 절반은 용돈으로 자유롭게 쓰고 싶어.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인데 혼자 150만 원씩 쓰겠다고? 그럼 언제 돈 모아서 집 사고 언제 아이 낳아? 집을 꼭 돈 모아서 사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사면 되잖아. 그 돈은 다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아니, 쓰라고 남겨주신 돈을 꼭 안 쓰겠다고 고집 피우는 이유가 뭐야? 정말 힘들 때 유용하게 쓰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기준만 고집하지 말라니까. 난 지금 충분히 힘들어.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니까 내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남이니까 주둥이 닫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오버하지 마. 이게 대체 어디가 억울한 거야? 네가 매일 적금하자고 하는 바람에 난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도 오는 것 같고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돈 못 써서 탈모 오고 고혈압 온단 말 못 들어봤어. 네가 들어봤던 못 들어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지금 돈밖에 모르는 너랑 사는 게 굉장히 갑갑하단 뜻이야.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꼬장꼬장하게 한마디 한마디 받아치는 것도 정말 정말 내 취향이 아니야. 버는 족족 다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순 없잖아. 내가 번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니까? 앞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적금은 필수 아니야? 적금은 좀 더 늙은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뭐가 바빠서 벌써 하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너처럼 꼬박꼬박 적금 드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돈 생기면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영화관 가고 비싼 옷 사 입고 그렇게들 살아.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짠내 폴폴나게 살아야 하냐고. 아, 나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너랑 살면 내가 거지같이 느껴져서 비참하다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들 말고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들 보고 배워. 부자들은 의외로 낭비하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산다고 들었어. 또 그 소리야? 아주 지겹다, 지겨워. 넌 같은 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지겹지도 않니? 귀에 앉은 딱지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새로 더 생기는 것 같잖아. 하도 곧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니까 참지. 안 그럼 내가 미치던가님. 너랑 헤어지던가 둘 중 하나였을 거야.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개나 소나 다 아파트 사고. 개나 소나 다 아파트 사서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안 사면 나만 손해잖아.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 모든 아파트는 사는 순간부터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 새 아파트에 갈 생각하니까 거지 같은 그 집에 더 들어가기 싫잖아. 여긴 내가 나고 자란 집이고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야. 거지 같다는 말은 예의가 아니란 것도 몰라? 지은 지 30년 된 집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애착을 갖고 살아? 나이도 젊은 게 사고방식은 왜 그렇게 고지식하고 촌스러운지.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면 어디 뒀나? 돈도 많으면서 맨날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명품 걸치고 돈 쓰고 다닌다고 사람이 명품 되는 것도 아니잖아. 내 자리에서 나한테 맞는 소비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꽉 막힌 여자가 나한테 아파트를 사준 것만 봐도 나에 대한 네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지 가늠할 수 있네. 평소에 잔소리는 많지만 관건적일 때는 결국 내 말을 들어줘서 그나마 같이 살아주는 거야. 새 아파트 입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지? 새 집에 이사갈 생각하면 난 잠도 오지 않아. 쓰던 물건은 몽땅 다 버리고 새 거로 다 바꾸자. 멀쩡한 건 그대로 가져가서 써야지. 뭘 새 거로 바꿔. 이사 가면 집들이도 해야 하는데 골동품 같은 것들을 들고 가서 망신당하잔 말이야?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게 뭐가 부끄럽단 거야? 남 눈을 의식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게 더 바보스럽지 않나? 우리가 뭘 쓰던 남들은 관심도 없어. 제발 허세 부리지 말고 야무지게 살면 안 돼? 시끄러워. 난 무조건 다 새 거로 바꿀 거야. 아파트는 내 명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좋은 집에는 좋은 물건이 있어야지 새 집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쓸어오는 게 어딨어. 새 집에 간다고 해서 월급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들떠서 난리야? 지금 내 연봉이 낮다고 돌려가는 거야? 난 너 때문에 매일 절약한다고 제대로 돈도 못 써봤는데 이사할 때 새 가전가구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치약도 마지막까지 짜서 쓴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안에 남은 내용물까지 깔끔하게 다 쓰게 하고 화장지도 조금만 쓰라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잔소리하고 샤워도 오래 하지 말고 대충 헹구고 나오라고 하고 너랑 살면서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기나 해? 화장지는 변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쓰고 샤워도 반 시간을 넘게 하는데 그걸 그냥 두란 말이야?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건 어릴 때 가정에서 교육받았어야 할 것들인데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일일이 지적하는 거 아닌가? 가정교육 타령은 선 넘었다는 거 알지? 어머니도 아무렇지 않게 내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너도 그런 네 엄마 편들면서 우리 친정 흉봐놓고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니? 우리 부모님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인생 즐기다가 가셨지만 니네 부모님은 돈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가셨어. 누구의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만 즐기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은 부모님과 본인들은 절제하고 사시고 자식한테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님이 더 존경받는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부모님은 유산 한 푼 안 남기고 가셨다고 비꼬는 거야? 고인한테 그래도 되는 거야?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듣기 싫으면 비꼬는 거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님을 건드려? 우리 부모님은 고인 아니니? 무슨 말을 하기 전에는 뇌 속에 필터를 거친 다음에 내뱉어. 아님, 아예 입을 닫고 있던가. 됐어, 그만해. 너랑 말싸움 하는 거 피곤해. 어쨌든 장인어른 장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전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아파트를 손에 넣게 된 건 고맙게 생각해. 어차피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지만 말이야. 넌 잘 나가다가 꼭 한 번씩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는 거 알아? 이사 가면 내가 가장이고 집 명의도 내 거니까 나한테 복종해. 내 말에 반항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부모님도 없는데 나한테 이혼당하면 넌 천혜고아가 되는 거잖아. 혼자 외롭게 남은 인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란 대로 해. 한 달 후, 자기 지금 집에 있어? 있는데 왜? 이상하게 문이 안 열려. 문 좀 열어줘. 들어오지 말라고 현관 비번을 바꿨는데 열어주면 어떡해? 뭐라고? 현관 비번을 왜 바꿔?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뭔 이혼이야? 새 집에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고. 새 집에서 일주일이나 살아봤으면 충분하잖아.
이사하자마자 내쫓고 싶은 거 일주일을 겨우 참았어. 날 내쫓겠다고? 왜? 같이 살기 싫어서지. 그런 것도 몰라서 하나하나 캐물어? 너랑 사는 거 질리고 질려서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 살려고. 사랑하지도 않는 촌스러운 여자랑 3년을 산다고 아주 죽을 맛이었어. 3년을 참았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으니까 그만하자. 남은 인생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혼해주라. 아파트 명의는 나니까 이 집은 내가 가질게. 넌 그냥 몸만 나가. 처음부터 나에 대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은 대체 왜 했니? 네 부모님이 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었단 말을 듣고 너한테 접근했어.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단 말이야? 돈 빼면 너 뭐 하나라도 볼 거 있니? 그냥 살짝 다정하게 해주는 척 했더니 바로 나한테 푹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얼마나 우습던지.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들 중에 널 꼬시는 게 제일 만만했고 쉬웠어. 최악인 인간. 그나마 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덕에 결혼도 해보고 잘 됐잖아.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단 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네 부모님이 사업하시고 니네 집 살 만큼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유산을 바라고 나한테 접근했니?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유산이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고 입만 열면 절약만 외쳐대서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눈치 없이 짜증나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바람 폈니? 나한테 있어서는 네가 바람이야. 진심이 아닌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둥이만 열면 폭언이 술술술 나오네. 이혼해 줄 거야? 내가 싫다는 남자랑 같이 살 필요 있어? 그럼 집에서 나가. 내일부터 그녀랑 같이 살 거니까 넌 들어오지 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정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파트는 4명이니까 내가 가지고 적금 1억 원은 그냥 너한테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정말 나한테 1억 원을 다 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남자야. 1억 원으로 널 정리하고 사랑하는 여자랑 살 수 있다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거든. 나랑 헤어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겠지만 포기해. 난 너한테 너무 과분한 남자잖아. 그렇게까지 마음이 식었다니까 할 말이 없네.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에 대한 마음은 뜨거웠던 적이 없어. 그렇게까지 반박하고 싶니? 뭐나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너도 쉽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쉽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이혼해줄게. 어라 생각보다 쿨한데. 절대 헤어지기 싫다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나보기 싫다고 하는 남자한테 매달릴 필요 없잖아. 나한테 여자가 있단 것도 모르고 매일 나한테 밥 해바치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둔감한 여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단 걸 널 보고 다시 한번 알았지 뭐야.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버림받아도 할 말 없어야 된다는 거 인정하지? 언제 법원에 갈래? 재산만 다 넘겨주면 당장이라도 이혼할게. 하루빨리 너랑 남남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법원에 날아가고 싶거든. 한 달 후, 오늘 이상한 사람이 전화와서 월세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월세 내라고 하면 내면 되지. 나한테 왜 연락질이야? 아니 이 집은 분명 매매한 집인데 월세가 웬 말이냐고. 이 집 4명이 아니야? 왜 딴 놈이 전화와서 지가 집주인이라고 하냐고. 누가 그래? 그 집이 매매한 집이라고? 그 집은 월세로 계약했는데? 지가 직접 계약서에 사인해놓고도 몰랐어?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월세라고? 내가 아파트 사자고 했지 월세 살자고 했어? 8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무턱대고 사? 사는데 불편한 데는 없는지 직접 살아보고 결정해야 할 거 아니야. 딱 마침 그 아파트에 월세 나온 게 있어서 월세 계약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했어?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밥 먹을 때 말했는데 핸드폰 보면서 내 말 무시했어. 아니 똑바로 얘기했어야지. 내가 핸드폰 볼 때 대충 얘기하면 어쩌냐고. 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내 말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네가 문제야. 그럼 난 뭐야? 재산 1억 원을 몽땅 다 너한테 주고 이혼하고 개털된 거야? 개수작 부리다가 개털된 거 꼬습지? 뭐? 너 진짜 질 나쁘구나? 질이 나빠? 내가? 네가 아니고. 너 이런 여자 아니잖아. 착하고 순수한 여자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돈으로 아파트 사게 하고 네가 그 아파트를 홀라당 삼킬 궁리했니? 멍청한 게 아둔한 머리를 잘못 써서 지 발등을 지가 찍은 꼴이네. 3년 동안 적금도 내가 더 넣었는데
이혼할 때 재산을 똑같게 나누게 되면 완전 억울할 뻔했는데 네가 재산 모두를 주겠다고 해서 나 너무 좋아. 춤출 뻔했잖아. 그래서 이혼 얘기 나온 바로 다음 날 법원에 가서 이혼했는데 멍청한 넌 이제야 지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알게 됐니? 그 집이 사실은 월세라고 한 내 마음의 말이 안 들렸어? 마음의 말을 어떻게 들어? 직접 입 열고 말을 했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그러는 거 사기야. 서류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인한 네가 멍청하지 뭔 사기 같은 소리야. 8억 원짜리 집을 혼자 삼키려고 한 놈이 뻔뻔하긴. 그 이혼은 무효니까 당장 재산 분할해. 이혼은 이미 성립했고 너와 나는 남남인데 무슨 재산 분할? 재산 분할에 불만 없다고 각서까지 쓴 놈이 이제 와서 재산 분할? 넌 법이 장난으로 보이니? 네가 쓰라고 해서 썼지.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 아니야. 네 필적으로 네가 썼고 도장까지 찍은 놈이 찌질하게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난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하자는 대로 했어. 네가 집계약은 네 이름으로 하겠다고 해서 네 이름으로 했고 재산 다 나한테 주고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제 와서 지랄 연병을 떠는 거야? 너 변했구나. 너 이런 여자 아니었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어할 때 힘이 돼준 너한테 의지한 건 맞지만 나 원래 이런 여자 맞거든? 신중하고 꼼꼼하고 절대 실수 안 하는 여자야. 아니다. 실수를 하긴 했네. 너 같은 놈의 본심을 모르고 결혼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네. 그래도 찌질한 놈한테 한 푼도 뜯기지 않고 오히려 재산 전부를 갖고 이혼했으니까 너무 최악은 아니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뭘 어떻게 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생각이냐고. 월세를 나 대신 내주던가, 재산 분할 해주던가, 아님 재결합 해주던가? 뭐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니야. 그딴 골치 아픈 거 생각할 필요 있어? 그런 건 네 일이고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너잖아. 아니, 일이 이렇게 된 건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놈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 유산을 탐내니? 거지 같은 놈이 별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자빠졌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어떻게 250만 원 월세를 내란 말이야? 월세 감당 못하면 거기서 나가면 되는 일 아니니? 그게 내 애인이 여기서 나가면 나랑 헤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입으로는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집을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야. 자꾸 집 명의를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아니 설사 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계약 파기하는 거로 되니까 위약금 내야 하고 집이 나갈 때까지 내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잖아. 이 총체적 난국을 대체 나더러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야? 겨우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뭐가 더 남아있단 말이야? 위자료 입금해. 돈은 이미 1억 원이나 줬는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그건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는 또 따로 줘야지. 바람 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 거잖아. 이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때 위자료 얘기 꺼내면 재산 1억 원으로 위자료까지 퉁치자고 할까봐 지금 말하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치밀한 거야? 너 정말 재수 없단 거 알아? 너만 할까? 넌 피도 눈물도 없니? 내 불행이 그렇게도 좋아? 네가 부모님 잃고 제일 힘들 때 내가 해준 거 다 잊었어? 그때는 고마웠지만 이젠 아니야. 가짜 마음을 고마워할 사람이 어딨어. 너 지금 엄청 화나지? 또 뭔 개소리를 하려고? 나한테 화가 난다는 건 그만큼 날 애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다시 결혼하자. 빙빙 돌긴 했지만 그래도 내 운명은 너란 걸 뼈저리게 알게 됐어. 꼴값을 떨고 자빠졌네. 뭐 꼴값?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돈이나 입금해. 너랑 내가 할 말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 그 후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서 본인과 내연녀의 위자료를 입금했고 위약금을 내고 아파트 월세에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다시 빚내서 불륜녀 친정을 도와줬는데 그런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지나 불륜녀한테 버림받았고 지금은 혼자 거액의 빚을 갚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샘통이지요. 나 한계야. 더 이상 내 자존심 갉아먹는 너랑 네 엄마 종년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야 사인해. 이혼 서류 좋지. 당장 사인해 줄 거니까 이리 갖고 와. 정말 나가줄 거야? 이제나 저제나 네가 나갈 날만 기다리고 시집살이 시켰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두 손 두 발 들고 집에서 나가기로 했니?
얼씨구 좋아라 춤이라도 한바탕 춰야겠네. 이혼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서 날뛰는 시모와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의 가출이 그렇게도 신나고 좋니? 나의 존재가 니들한테는 그렇게 큰 장애였니? 난 니들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살림했는데 돌아오는 건 겨우 배신뿐이야? 나야말로 이 집구석에 아무런 미련 없어. 내가 나가버리면 땅치고 후회할 인간들은 니들이니까. 저는 올해 35살인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만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어렵게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여자지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순풍의 돛단격으로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전업주부가 꿈은 아니었지만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삶이 그리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 샤워해야 하는데 수건이 왜 한 장밖에 없어? 한 장이면 되지 몇 장 있어야 해? 얼굴 닦는 수건이랑 몸 닦는 수건 그리고 발 닦는 수건. 3장은 있어야 샤워할 거 아니야? 아니 설마 당신은 수건 한 장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한단 말이야? 원래 다들 수건 한 장 쓰는 거 아닌가? 아니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고. 얼굴 먼저 닦고 그다음에 몸 닦고 마지막에 발 닦으면 되잖아. 그리고 얼굴이고 발이고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 뭐가 더러워? 아니 난 지금 여자가 수건 한 장으로 샤워한다는 것에 문화 충격 받았어. 여자는 원래 깔끔 떨고 야무지고 청결을 제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전업주부인 내 와이프가 집안일을 대충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어. 결혼 첫날부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곤란해. 미안해.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똑바로 해. 전업주부가 죄인도 아닌데.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엄하게 지적하는 그 사람의 기에 눌려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까스로 감추고 일단 사과는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것저것 요구해왔습니다. 곽티슈는 무조건 절반 잘라서 쓰게 만들어놔. 한 장 한 장씩 생각 없이 꺼냈으면 낭비잖아. 리모컨은 소파 아래 바구니에 넣어두고 핸드폰도 여기저기 두지 말고 테이블이 바구니에 넣어놔. 핸드폰까지 장소를 정해서 둬야 돼? 모든 물건은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게 설사 핸드폰이라고 해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있는 건 눈에 거슬려? 그리고 세면대는 물 한 방울 없게 관리하고 욕실도 매일 락스 청소하고 마른 수건으로 뽀득뽀득하게 닦아. 변기는 세제 뿌려서 장갑 낀 손을 넣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알지? 변기 관리 제대로 못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건 오버 같은데? 변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린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 깨끗하게 해서 손해보는 거 없잖아. 나중에 악이라도 있어봐. 더럽고 곰팡이 핀 집에서 아토피 피부염에라도 걸리면 어쩔 거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아기 걱정까지 하는 거야?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 신혼초부터 똑부러지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이 편한 거야. 옷도 그냥 집에서 낮에 편하게 입는 옷이랑 잠옷 구분해서 입어. 소파서 뒹굴던 더러운 옷으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소파에서 뒹굴면 더러워? 당신 말대로 하면 빨랫감만 늘어날 것 같은데? 빨랫감 좀 늘어나면 또 어때? 그게 전업주부가 해야 할 일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세월 보낼 거야? 그리고 식기도 그래. 항상 보면 물자국이 있는 것 같던데 제대로 닦은 거 맞아?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담을 그릇에 더러운 물자국이 남아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난 나름대로 깨끗하게 설거지한 것 같은데? 깨끗하게 한 게 그 모양이라고? 호텔 레스토랑 식기는 골동품처럼 들고 봐도 아무런 자국도 없어. 설거지를 하고 깨끗한 행주로 반복해서 닦으면 절대 그런 자국 안 생겨. 그런 자국에 세균이 생기고 우린 또 그걸 입으로 넣는 거라고 생각해봐. 찜찜하고 불쾌하지 않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일반적인 가정인데 어떻게 호텔이랑 비교해? 다른 집 식기도 다 우리 집이랑 비슷할 거야. 다른 집 식기 봤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본 적이 없으면 발언권도 없어. 잘못을 지적당하면 변명할 생각 말고 반성을 해. 반성을 안 하면 성장이 없잖아. 알겠어, 다음부터 더 신경 쓸게. 그리고 당신 침대 시트 매일 안 바꾸는 거 맞지? 어저녁에 보니까 시트에 머리카락 있더라? 호텔도 아니고 침대 시트를 어떻게 매일 바꿔? 내가 당신을 전업주부로 앉혀놓은 건 매일 호텔과도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야.
근데 어디 싸구려 모텔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아니겠어? 양말도 그래? 내가 거꾸로 벗어놨어도 세탁할 때 바로 뒤집어서 세탁해야지. 어떻게 내가 벗어놓은 채로 그대로 돌리고 널 수 있어? 그건 내가 실수했어. 인정할게. 나도 내가 그렇게 살림 깔끔하게 잘하는 여자가 아니란 거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싫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던 거고. 근데 당신이 기어코 결혼하면 집에 있어달라고 애원했잖아.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만 해주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직장 그만뒀잖아. 그냥 남자는 박 여자는 안에서 예쁘게 사는 게 꿈인 남자인 줄 알고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예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싶었던 거였어. 일단 다른 건 제쳐놓고 양말 정도는 본인이 벗을 때 똑바로 벗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난 왜 양말을 뒤집어 벗는지도 이해 안 되고, 왜 그걸 그대로 세탁바구니에 넣어두는지도 납득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신던 냄새나는 양말을 일일이 뒤집어서 세탁해야 하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 내가 전업주부인 것도 맞고 집안일이 내 일인 것도 맞지만 나도 사람이야. 날 무슨 입주 가정부로 보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써먹으려고만 하면 기분 나빠. 난 밖에서 돈 벌잖아. 나도 집에서 집안일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란 말이잖아. 난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으니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겠지. 집에서 하는 일이 밖에서 하는 일보다 쉬운 건 맞잖아. 아니, 선택하라고 하면 난 차라리 밖에서 하던 일하는 게 더 보람있고 좋아. 매일 당신한테 이것저것 지적당하는 거 이젠 슬슬 지쳐가고 있어. 같이 사는 집에서 당신도 조금은 도울 수 있고, 웬만한 건 그냥 나한테 맡겨도 되는데, 왜 꼭 일일이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갑갑해.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적당했다고 불쾌해서 뽀로통에 있으면 초등생이랑 뭐가 달라? 말 나온 김에 오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식후에 내오는 디저트 말인데 마트에서 사온 것들 말고 당신이 직접 만들면 안 돼. 난 공장에서 나온 거 말고 당신이 정성으로 만든 게 먹고 싶어. 나더러 마카롱, 푸딩, 오믈렛 같은 디저트를 직접 만들라고. 당신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 아니야. 차라리 나더러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라고 하지 그래. 요즘 인터넷에 레시피 잘 나와 있잖아. 되던 안 되던 노력은 해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영원히 못하잖아. 아니, 난 못해. 그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간식을 사서 먹일 생각이야.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은 디저트 못 만들어. 당신은 날 대체 뭐로 보는 거야? 날 사랑하는 거야? 아님 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난 당신이랑 살면서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제 말에 남편은 조금 주춤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본인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지요. 결혼은 원래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거야. 처음엔 둘 다 힘들 수 있어? 당연한 과정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둘 다 노력해보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별로 잔소리가 없길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제 말을 귀담아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결심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좋은 아침이다?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너 설마 이 시간까지 자고 있었니? 얼굴이 그게 뭐니 세수도 안 하고. 지금 아침 7시밖에 안 됐잖아요. 여자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집안일 해야지 7시까지 자고 있었어? 당신 빨리 가서 세수하고 화장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신뢰야? 어머니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명령하는 남편의 언행에 화가 났지만 저 자신도 민낯은 싫어서 두말 않고 세수하러 들어갔지만 기분은 역 같았습니다. 오신다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아침부터 갑자기 들이닥쳐서 잔소리를 하는데 좋아할 며느리는 없겠지요. 내가 갑자기 와서 민폐니? 그건 아닌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큰 캐리어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디 여행 가시는 길인가요? 얘 말하는 거 좀 봐. 여행 가는데 니네 집에는 왜 오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나 지금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줄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니까 국이랑 나물 그리고 생선구이만 있으면 돼. 죄송하지만 집에 생선이 똑 떨어졌어요. 어머님이 오시는 줄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손님이니? 그냥 있는 그대로 대충 먹으면 돼. 생선이 없음 멸치라도 볶던가? 멸치는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뭐 있니? 어묵은 있을 거 아니야? 무 넣고 시원한 어묵국이나 끓이던가. 어묵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있는 게 대체 뭐니? 아니 냉장고만 떡하니 세워놓고 안에는 텅텅 비었어? 우리 아들이 식재료도 못 살 정도로 못 벌어다 주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흰 주말에 몰아서 장 보는 스타일인데 오늘이 장보기로 한 토요일이거든요. 전업주부는 매일매일 장 봐야지만 주말에 몰아서 봐. 평소에는 집안 마트에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조금씩 사거든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랑 상관없잖니? 난 아침에는 무조건 생선 먹어야 하는데 어떡할 거야? 운전해서 24시간 영업하는 마트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줄래? 난 이면수랑 갈치 좋아하니까 두 가지 다 사오렴. 두 가지 생선을 굽는 건 귀찮으니까 이면수랑 갈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니까 찍소리 못하고전 두 가지 생선을 굽고 나물 무치고 국 끓여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녁은 뭘 먹을 생각이니? 네, 저녁도 드시고 가시려고요? 당연한 거 아니니? 저녁은 귀찮게 굽고 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배달시켜 먹을까? 나조차고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도 보기 추하잖니? 난 중국 요리를 좋아하니까 깐풍기랑 양장피 팔보채랑 유산슬 시키면 되고 우리 아들은 회 좋아하니까 초밥이랑 같이 시키면 되겠네. 죄송하지만 식비는 남편한테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하면 이번 달 식비가 펑크나게 돼요. 그럼 당신 용돈으로 주문하면 되겠네. 어차피 이번 달에 엄마 생신도 꼈잖아. 생신이다 생각하고 당신 성의를 보이면 좋잖아? 그럼 생신날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걸 말이라고 해?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지나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래, 식비든 용돈이든 다 우리 아들이 번 돈 아니니?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날 위해 쓰는 게 뭐가 그리 억울하니? 근데 아들아, 내 방은 어디니? 좀 피곤해서 배달 올 때까지 누워있고 싶은데? 어머니의 말에 전 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시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쭉 여기서 살기로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했어.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집도 내가 계약한 집이고 돈도 내가 벌어서 사는데 당신 의견 들을 필요 있어? 그럼 난 뭐야? 난 아무런 의견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어머니랑 당신 말에 복종만 해야 하는 가만이야? 네가 눈치가 없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언제쯤이면 시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을 할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내가 내 발로 올 수밖에 없잖니? 남의 집 귀한 외아들을 뺏어서 결혼한 주제에 시어머니 모실 생각도 안 했니? 너 나랑 합가해서 사는 거 싫니? 싫을 리가 없잖아. 전업주부는 가장의 말에 복종해야지. 이 사람 이렇게 보여도 순종적인 여자라 분명 효부가 될 수 있을 거야. 싫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려는 찰나. 입산 남편놈이 저보다 먼저 입을 연 것입니다. 불만은 가득했지만 짐 싸들고 들어온 어른을 내쫓을 순 없어서 일단 같이 살면서 다시 판단할 생각으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고부터 집안은 개판이 됐습니다. 과자를 먹고 여기저기에 흘리고 주스를 소파에 쏟아놓고 뒤처리도 안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놔도 금방 수라장이 되는 꼴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고 저만 종년처럼 부려먹는 걸 보고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일주일도 안 돼서 깡그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 이제야 퇴근했니?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나도 굶어 죽기 직전이야. 며느리라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저런 게 다 있니? 당신 뭐야? 우리 엄마가 쫄쫄 굶고 계시는 거 안 보여? 전업주부가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난 사인했으니까 당신도 사인해. 그게 뭐야? 이혼 서류야. 뭐 이혼 서류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후회 안 할 거지?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갈 거지? 이혼 서류를 보면서 좋아서 날뛰는 그들의 보노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됐다. 시집살이 대성공이야. 네가 나갈 날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네가 나가면 집도 더 넓어지고 내가 안주인이 될 수 있어서 최고인데.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법원에 가면 서류만 접수시키면 되지. 오늘부터 친정에 가서 살게.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서 이혼해. 일주일 생각할 시간 줄게. 반성하고 잘못을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처가에 가서 잘 반성해. 짐을 들고 나오는 절 보지도 않고
차갑게 던지는 그 한마디. 저런 인간을 믿고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 저 자신이 등신 같아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 반성하지 못했어? 법원에 가자는 문자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무시했어? 그건 그냥 자길 잡아달라는 뜻 아니었어? 이혼하자고 한 말이 어떻게 날 잡아달란 뜻이 되니? 아니 그럼 이혼하겠다는 게 진심이었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집에 돌아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하란 말이야? 용서 따위 바란 적 없으니까 이혼이나 해줘. 대체 왜 그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하겠단 거야? 아직도 지 잘못을 모르니? 내가 네 종년이니? 왜 사사건건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리고 내가 너랑 결혼했지 네 엄마랑 결혼했니? 왜 내가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네 엄마랑 합가하고 네 엄마의 손발이 돼서 살아야 하니? 나도 인간이고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야. 니들이 노예처럼 함부로 써먹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 아니라고 알겠어? 누구도 당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한 적 없잖아. 니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 자존감이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로 꺼지는데. 그래도 니들이 날 인간 취급해줬다고 할 수 있니? 내가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했니? 전업주부면 뭐 종년처럼 납작 엎드려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하니? 월급 한 푼도 못 받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니들 셋한테 충성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하는 게 네 와이프 자리라면 난 이제 그 자리 필요 없으니까 딴 여자 찾아봐. 돈 한 푼 안 쓰고 공짜 가정부를 들여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없이 하고 세상에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이 어딨단 거야? 날 부려먹고 나한테 폭언하고 싶으면 돈부터 내고 해 거지발사계 같은 인간들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과할 테니까 그런 말 말고 다시 돌아와줘.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야. 엄마는 집안일에는 손도 까닥하지 않고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밀리고 집안에는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런 집에서 살던 놈이 결혼하고 나한테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이것저것 요구한 거야? 그런 집에서 살았으니까 결혼하면 깔끔한 집에서 대접받으면서 살고 싶었어. 깔끔한 게 좋으면 네 손으로 네가 직접 청소해 더러운 인간아. 앞으로는 나도 조금씩 할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와. 이혼하겠다고 한 말 뭘로 들은 거야? 당신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그 사랑 다 식은 지 오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돈을 안 벌어다 줬니? 폭력을 썼니? 바람을 폈니? 그냥 엄마 좀 모셔오고 살림 똑바로 하라고 한 것밖에 더 있어.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빨리 이혼이나 해줘. 너랑 네 엄마가 벌레보다 더 싫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내 발목 잡고 매달릴 거야. 자존심 좀 챙겨 인간아. 그 후에도 남편 놈과 시모는 번갈아 가면서 이혼은 다시 생각해달라는 연락을 해왔지만 무시하고 변호사를 찾아서 재판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시모는 아들네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 돈으로 먹고 자고 쓰고 아들한테 기생하면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전 부모님이 소개해주신 사람이랑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내년에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패한 결혼에 발목 잡히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인이 아니니까요. 노인연금이나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노인네들이 시부모라니. 이게 무슨 개벽다기 같은 상황인지. 노인네들한테 돈 대주고 간병해주는 건 절대 무리니까 인연 끊어도 되죠? 지금 농담하니? 그런 농담은 마음이 서늘해지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농담으로 들려요? 나이 먹으면 얼굴만 주글주글해지는 게 아니라 눈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먹은 시부모는 부담스러우니까 절연하자고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결혼식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싹싹하게 굴지 않았어?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절한 척 했고요. 사실은 노인네들한테 착한 며느리인 척 아양 떠는 거 역겹기 그지 없었어요. 너 정말 못됐구나. 할 말 못할 말도 못 가리고 지금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전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어요. 혼주석을 비워둘 순 없으니까 결혼식 할 때까지만 귀엽고 다정한 며느리 흉내내고 결혼식 끝나는 즉시 바로 인연 끊겠다고 계획했거든요. 너 이러는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그 사람도 나이만 먹은 부모님이 남보기 부끄럽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 엄마들은 다들 젊은데 자기 엄마만 늙은 게 창피했고, 조금 커서는 남들은 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자기만 낡은 전세에 살아서 친구들 보기 부끄럽고 어깨가 처졌다고 했어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42에 겨우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사랑으로 키웠는데 걔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 충격이다. 탓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늙은 자신을 탓하고 남들보다 못 사는 처지를 탓해요. 남들 다 돈 벌 때 대체 뭐라고 사셨길래 돈도 없고 그렇다 할 집도 없이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아들 부부한테 무시당하고 절연당하는 거예요. 혼주석에 앉아 있는데 조부모인지 부모인지 헷갈릴 정도로 늙어 있어서. 저랑 제 남편이 하객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부모님 두 분 다 죽었다고 할 걸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남편이 막내냐고 넌저시 묻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결혼식 날에 며느리한테 개망신을 시켰으니까 절연당해도 할 말 없죠? 듣자 하니까 아주 본물이 터졌구나. 아무리 우리가 우스워도 그래도 시부모님인데 어찌 그리 무례할 수 있니? 시끄러우니까 할망구는 입 다물고 듣기만 해요. 두 노인네의 부모 역할은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한테 민폐 끼칠 생각하지 말고 죽던 살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요. 민폐라니? 우린 니들한테 민폐 끼칠 생각 전혀 없는데? 누군 민폐 끼치고 싶어서 끼쳐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면 자연히 자식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고 그런 도리도 모르면 무식하다는 말 들어요. 그래, 네가 우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았다. 결혼 축하의 의미로 선물도 준비했는데 없었던 일로 할게. 선물이라고요? 누가 그따위 선물 달라고 했어요? 싸구려 물건보다는 묵직한 현금이 훨씬 더 좋거든요. 싸구려 물건이라니? 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호박처럼 단정 지을 수 있니? 가난한 노인네들이 싸구려 말고 뭘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가난하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린 가난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빠듯하게 살진 않아. 가난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오래된 전세에서 살아요? 제 친구들 시댁은 다들 넓은 아파트인데 저만 시댁이 전세예요. 그 나이 먹도록 내 집 마련도 하나 안 하고 대체 뭐 하셨어요?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무계획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도 힘든 게 세상인데 대충대충 살면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린 대충 산 적 없어.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런 거지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게 문제죠. 돈이 대체 어디로 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최선을 운운하세요? 그 집에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좋은 추억이 많아서 계속 거기서 사는 것이지. 새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전세에서 사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은 추억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집에서 나는 진한 노인네 냄새에 후각 기능이 고장날 뻔했어요. 할망구 냄새랑 영감 냄새 때문에 점심에 먹은 거 확 올라와서 화장실에 가서 위에까지 다 토해냈단 거 모르시죠? 정말 예의가 없구나.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적당히 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면서 꼴의 어른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골치 아픈 두 쓰레기를 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디 사냐고 집 주소를 물어봐도 꾸물거리면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시자 노릇하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건 의외인데요? 원래 시자들은 다들 며느리 부려먹고 대접받으려는 게 룰이잖아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난. 내 아들을 내조해주겠다는 너한테 고마운 생각이 크거든. 그럼 절연 합의한 거로 알고 이만하죠.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40 넘어서 어렵게 가진 아들을 결혼시킨 날에 며느리한테 절연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 며느리한테 절연을 당해야 하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게 낳고 나름 사랑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식 농사 또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워낙에 속을 많이 썩이던 아들이라 지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체념하고 살던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다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임신했으니까 축의금 2천만 원 보내줘요. 절연하자고 하지 않았니? 절연한 건 맞지만 손주를 임신했으니까 성의 표시는 해야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니. 너 혹시 절연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니? 제가 등신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게? 노인네는 입 다물고 지갑이나 열면 돼요. 제가 임신한 게 기쁘지도 않아요? 임신은 축하하지만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할망구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건데 째째하게 놀 거예요? 너 진짜 못됐구나. 어떻게 시애미한테 할망구라고 할 수 있니? 그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니? 임신 호르몬 때문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2번이나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이해해줘야죠. 요즘은 출산 비용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애 분유랑 기저귀랑 옷도 사야 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돈 좀 모으고 아이 낳을 것이지 왜 벌써 임신했니? 저절로 생긴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임신 몇 주 됐니? 2주 됐어요. 뭐? 2주? 네. 모자 수첩도 다 받았으니까 빨리 돈 입금해줘요. 어머니가 돈 보내주지 않으면 당장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갈 돈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지 않니? 벌고 있긴 한데 늘 부족해요.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이니까 부족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머니 금부치 다 훔쳐갈 건데요? 뭐라고? 저 지금 어머니 집에 와 있어요. 제 남편한테 현관 비번을 물어서 들어왔어요. 옷장 밑에서 현금 1,000만 원 들어있는 봉투랑 금부치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봤는데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겠네요. 너 그거 도둑질이야. 부모 자식 사이에 도둑질이 어딨어요? 결혼하자마자 절연했는데 네 좋을 때만 부모 자식이니? 자식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뻐해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부모가 신이니? 상처 주고 함부로 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하니? 난 그렇게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미안하다. 나한테 이제 장남 부부는 없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 허락 없이 남의 집 물건 뒤지고 재물 훔치는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지 마. 10원 한 장 반지 하나라도 없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옹졸해요? 니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뻤어. 하긴 결혼식장에서 주름 자글자글한 얼굴로 자꾸 눈물 훔치셨죠. 신부 엄마도 아니고 신랑 엄마가 그렇게 울고 자빠진 꼴을 보고 남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올가미 시엠이라고 혀를 끌끌 찼겠죠. 아들한테 그렇게 미련이 많은 시엠이랑 앞으로 어떻게 가족으로 살겠는지 다들 얼마나 절 동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했겠냐고요. 아니 난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눈물을 보인 게 아니라 지지리도 속만 썩이던 아들이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나서 인간답게 살겠구나 싶은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운 거였어.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에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제대로 안 해서 겨우겨우 지방에 있는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또 몇 년 부모 등골만 파먹고 여자는 하나둘 몇 개월 만나지도 않고 바꿔버리던 놈이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려고 하나보다 싶은 마음에 저도 몰래 눈물이 자꾸 샘솟듯 솟구친 거야. 솔직히 우린 그놈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거든. 누가 그딴 말 듣겠대요? 돈 안 주면 여기 있는 돈이랑 금부치 다 가져갈 거라니까요?
그럼 나도 신고하겠다고 했어. 자식한테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 같은 노인네는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로 설정하고 살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 아까는 못난 아들 데려가줘서 좋아서 눈물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못난 아들한테 하나라도 더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태주고 축하해주려고 했어. 그래서 정말 오래 발품 팔아서 선물도 준비했었고, 그 선물이라는 게 대체 뭔데? 저번부터 자꾸 선물 거려요? 그래봤자 뭔 싸구려 물건이겠지. 없이 사니까 더 싼 거 사려고 오래 발품 팔았겠죠. 사실은 집을 준비했었어. 그래봤자 월세겠죠. 집은 우리가 알아서 찾으니까 현금을 달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월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였어. 뭐라고요? 새 집을 샀다고요? 샀었는데 이젠 팔았어. 딱 마침 지인 중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넘길 수 있었어. 우리 주려고 새 아파트를 샀었다고요? 그럼 그렇다고 똑바로 말을 했어야지. 이러는 게 어딨어요? 결혼식 전에 말하면 아들놈이 집을 팔아버리고 결혼도 안 할까봐 일부러 결혼식 끝내고 말하려고 했어. 결혼하면 집 명의를 니들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돌려주고 싶었거든. 그럼 그놈이 지멋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본인 아들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도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가상화폐도 하는 놈을 어떻게 믿고 집을 넘기니? 그 사람이 그런 걸 했다고요? 그걸 모르고 결혼했니? 아니,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런 놈팽이랑 절 결혼시킬 수 있어요? 내가 결혼하라고 했니? 결혼은 니들이 결정한 일인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면 어쩌라는 거야? 전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요. 사기치는 건 너나 그놈이나 그나물의 그 밥 아니니? 제가 왜요? 전 사기친 적 없거든요. 너 정말 임신한 거 맞니? 임신했으니까 임신했다고 하지. 그걸 왜 의심해요? 넌 중학교 때 수업은 안 듣고 책상에 엎드려서 잠만 잤니? 세상에 임신 2주가 어딨어? 아무리 빨라도 임신 4주는 돼야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전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임신 2주에 알아차렸어요. 그럼 병원에는 가봤니? 당연히 갔죠. 그래서 태아 심장 소리는 들었니? 당연하죠. 어이가 없다. 임신 2주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임신 2주에 태아 심장 소리가 가능하니?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아까는 모자수첩 어쩌고 저쩌고. 그 나이 먹고 임신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여자가 며느리라니. 넌 내가 늙은 애미라 창피하다고 했지만 난 네가 무식해서 부끄럽다. 임신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돈 뜯어내려고 한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따위 거지 같은 집에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요. 우리한테 새 아파트를 샀었다고요? 자식들한테 그딴 허풍 떠니까 재밌어요? 왜 허풍이라고 생각하니? 본인들은 낡아빠진 전세에 살면서 자식한테 새 아파트를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린 여기서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들한테 집 해주는 게 더 뿌듯하고 행복했어. 하지만 이젠 다 포기했어. 어릴 때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어. 그래서 마음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어. 우리가 없이 노후는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잊었니? 우리한테는 딸이 있다는 거? 딸은 출가 외인인데 딸한테 노후를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위 자식, 개 자식이란 말도 못 들어봤어요? 사위랑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니까 큰 기대 안 해. 따라서 개자식이라고 생각할 일도 없어. 더구나 우리 사위는 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랑 며느리보다 훨씬 더 인간성이 좋고 나한테 효도하는 아이야. 설마 우리 아파트 팔아서 딸내한테 줄 생각은 아니죠? 우리 돈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니까 넌 관심 꺼. 저 오늘부터 열심히 아기 만들게요. 그러니까
제발 2년 끊잔 말만 하지 말아줘요. 절연하자고 한 말은 제 의견이지. 제 남편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 니들은 둘 다 똑같아. 아주 잘 어울려. 결혼식 끝내고 너한테 절연 선언 받고 아들한테 전화한 적 있어. 정말 우릴 안 보고 살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 내 자식이지만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어.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심장이 아파왔어.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밥이 되던 죽이 되던 니들이 알아서 살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정없이 경찰 부를 거야. 그 후 며느리는 경찰한테 잡혀갈 게 무서웠는지 저희 집에서 퇴장했고 2번 다시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딸한테 전화해서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거절했더니 바로 쌍욕을 퍼부으면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못된 신우인연이라고 공격했다는 말을 듣고 인연을 끊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금도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쩍하면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닌다고 합니다. 제 배에서 나왔지만 참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가 봅니다. 그 아이는 아마 영원히 그렇게 살겠지요.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라면 서글프지만 저로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